10월 7에서 8일 국내 스포츠 남자농구 4강전, 국내 야구, 해외 축구.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작가입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조합픽은 선발 및 결장자 확인해서 최종 분석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LG 직전 KGC와의 경기에서 89-69 승리를 기록했다. 구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지만 커닝엄과 마레이, 한상혁, 이승우의 경쟁력은 상당히 준수했던 경기였었다. 또한 이관희, 이재도의 앞선 전력 또한 상당히 견고한 모습이었고 3점 공격의 안정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모비스 직전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9점차 승리를 기록했다. 1차전과 달리 이날 이호석의 공수활약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아바 리엔토스도 BQ 자체가 높은 선수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날 활약을 펼친 프리미 판정에 예민한 모습을 보였는데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다. 코멘트 마레이와 프림의 맞대결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KBL에 완벽히 적응해 있는 마레이가 좀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싶다. 1차전 퇴장을 당했던 프림은 2차전에서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였었다. 오늘도 테크니컬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모비스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 트랜지션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였는데 LG가 이번 대회 트랜지션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는 LG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팀의 3점의 힘에서도 LG가 우세한 모습이기도 했다. 추천 배팅 LG승. 고양 캐롯은 직전 SK와의 경기에서 164 승리를 거두었다. 포워드진의 객관적인 전력이 아쉽긴 하지만 적극적인 압박 수비로 상대 공격의 흐름을 끊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상황. 이 경기 평균 61실점. 여기에 로슨의 존재감도 상당히 좋고 이정현도 지난 시즌보다 폼이 좋아진 모습이다. 또한 전성현의 슛감이 다소 아쉽긴 했지만 존재감만큼은 확실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수원 KT는 어제 KCC와의 경기에서 94-77 승리를 기록했다. 하윤기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두원이 그의 자리를 나름 잘 메워주었고 양홍석의 맹활약도 빛이 났던 경기였다. 또한 아노시케가 라거나 상대로는 힘에서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제퍼슨을 상대로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21득점 11리바를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여기에 김민욱의 활약상이 상당히 주요했던 경기였었다. 코멘트 정규 시즌은 모르겠지만 이번 대회 캐롯의 경쟁력은 상당히 준수한 상황이다. 물론 프론트 코트가 높지 않아 오늘 KT와의 페인트존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번 대회 캐롯이 보여준 압박 수비가 상당했고 3점 허용률이 19.8%밖에 되지 않아 어제 KT가 KCC를 상대로 보여줬던 3점 강점은 오늘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또한 현재 KT는 아노시케 한 명의 용병으로만 대회를 치르고 있고 백투백 경기라는 부담도 없지 않는 상황.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노시케보다 로슨이 더 우세한 만큼 오늘 외인 경쟁력에서도 캐롯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승리는 KT가 가져갈 것이다. 추천 배팅 KT승. 두산 선발 곽빈은 이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7이닝 6피안타 1K 1BB 3실점을 기록했다. 이전 8월부터 꾸준히 안정감 있는 피칭을 펼쳐주고 있는데 포심과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 중 경쟁력 있는 구종이 매 경기 꼭 나오고 있는 상황. 또한 이날 7이닝 동안 99밖에 던지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또한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성적도 나쁘지 않은 만큼 오늘도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삼성 선발 김윤수는 올 시즌 꾸준히 불펜으로 활약을 펼쳐주었고 오늘 시즌 첫 선발로 등판하게 되었다. 포심과 슬라이더, 커브를 섞어 던지는데 슬라이더는 나름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포심의 기복이 상당한 상황. 이에 이전 7월을 불펜으로 등판했는데도 불구하고 5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허용한 바도 있었다. 또한 올 시즌 가장 긴 이닝 피칭이 2이닝라는 점도 감안해 본다면 오늘 큰 기대는 되지 않는다. 코멘트 어제 두산 선발 스탁이 6이닝 4실점, 삼성 선발 백정현이 5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5회까지 삼성이 4-3 한 점 리드하고 있었는데 6회와 7회 두산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며 5-4 역전승 달성에 성공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도 승리는 두산이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두 팀의 동기부여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삼성은 김윤수를 선발로 내세운 상황. 반면 두산은 최근 경기들에서 적극적인 필승 불펜 운용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선발 김윤수는 올 시즌 불펜 자원이고 포심에 기복이 있는 선수이다. 또한 올 시즌 가장 긴 이닝 피칭이 2이닝이었을 만큼 소화 이닝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상황. 반면 두산 선발 곽빈은 후반기 흐름이 상당히 좋고 QS 피칭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두산 불펜과 달리 삼성은 최근 불펜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우한 이승현이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최근 7경기 중 5경기에서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두산 타선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 따라서 오늘 경기는 두산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아내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두산 승 8.5 오버. NC 선발 더모디는 이전 LG와의 경기에서 5.1이닝 6피안타 5K4449 1실점을 기록했다. 앞선 2경기에서 모두 5회 이전 마운드를 내려왔었는데 이날은 포심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힘이 좋아 5.1이닝을 1실점으로 버텨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그리고 오늘 LG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전 경기와 같은 구위만 유지된다면 오늘도 버텨내는 피칭은 문제없이 펼쳐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 선발 강유종은 2021년 입단한 선수다. 올 시즌 퓨처스에서 3승 3패 4.6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고 구속 150km의 포심의 강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제구의 불안함도 만만치 않은 선수. 올 시즌 퓨처스 8경기에서 23개의 볼넷을 내어주고 있기도 하고 제구 기복도 꾸준한 만큼 오늘 1군 데뷔전은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 코멘트 최근 LG가 선발로 올린 김영준과 이지강의 예상박 호투를 펼쳐주긴 했지만 오늘 선발 강효종은 최근까지도 퓨처스에서 제구 문제를 꾸준히 드러냈던 선수이다. 따라서 오늘 선발 경쟁에서는 이전 LG전 버텨내는 피칭을 보여줬던 전직 메이저 리거 더모디의 호투를 기대하는 편이 낫다. 또한 어제 LG의 불펜 운용을 보면 이기는 상황이었음에도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불펜 운용을 펼쳤다. 오늘 경기 역시 LG 불펜의 강점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 또한 최근 두 팀 타선의 힘, 득점권 집중력에서 NC가 훨씬 우세한 상황이고 홈연전을 치르는 NC와 달리 LG는 어제 광주에서 경기를 치르고 창원으로 넘어오는 상황이라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는 NC가 무리 없이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NC 승 8.5 오버. KIA 선발 논리는 이전 한화와의 경기에서 5이닝 3피안타 5K3449 무실점머를 기록했다. 올 시즌 KBO 입성 후 3자책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고 9월부터 치른 6경기에서는 모두 2자책 이하만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날 제구가 다소 흔들리며 투구수 관리가 되지 않으며 5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다는 점은 아쉽지만 앞선 4경기에서 모두 QS 피칭을 기록해줬던 만큼 오늘 준수한 피칭을 기대해볼 만하겠다. KT 선발 소영주는 이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7이닝 4피안타 5K3449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전 NC전 3.2이닝 7실점으로 무너진 이후 3경기에서 모두 QS 피칭을 펼쳐주고 있는데 변화구의 힘을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날은 7이닝을 던지는데 단 90밖에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그리고 오늘 기아전 선발로 나서게 되는데 올 시즌 기아 상대로 7이닝 1실점, 5이닝 5실점으로 고전한 바 있긴 하지만 8위를 푹 쉰 만큼 오늘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코멘트 오늘부터 두 팀의 2연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첫 경기 승리는 KT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 팀 모두 이번 경기 꼭 잡아야 하는 입장으로 2연전 전력을 다해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두 팀 선발 모두 준수한 피칭을 펼쳐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펜과 타선의 힘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점이라면 하루 쉰 KT가 좀 더 유리한 상황. 그리고 기아는 최근 3경기에서 불펜의 소모가 적지 않았기도 했다.
또한 오늘 두 팀 선발 모두 준수한 피칭을 펼쳐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거 한 방의 중요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이전 경기 4홈런을 기록한 KT의 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한 KT 타선은 최근 기아와의 5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했고 불펜의 실점은 단 1점이었다. 게다가 1실점한 경기는 선발 벤자민이 헤드샷 퇴장으로 인해 2.2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던 경기였었다. 추천 배팅 KT 승 8.5 언더. 흐로닝은 최근 두 경기에서 전패, 5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에 빠져 있다. 결국 올 시즌 흐로닝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득점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 시즌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막전에 2골을 넣으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나 했지만 그 이후 7경기에서 멀티골 득점 경기가 없다. 그나마도 개막전의 상대는 올 시즌 함부로 승격했고 현재 꼴찌인 볼랜담이었다. 결국 흐로닝언의 소극적인 경기 운영이 문제가 되는 셈. 대부분의 경기에서 수세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공격 방법도 롱패스 위주의 단조로운 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페피가 의외의 순도를 보여주고 있고 은공계의 측면 스피드를 이용한 모습도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다득점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수세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비 집중력 부재로 인해 후반 실점 빈도가 상당히 많은 만큼 공수 밸런스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발베이크 최근 두 경기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PSV를 상대로도 0에서 1로 석패하는 등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시즌에 비해 공격력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적생인 요제프 춘이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하사니와 크레이머의 호흡이 상당히 좋다. 다만 원정에서는 홈과 다르게 점유율 확보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으며 상대 진영에서 활동하는 비중도 상당히 줄어든다. 결국 홈 원정 기복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원정에서 아직 리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만 PSV에게도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테세와 MN을 상대로도 장점이었던 득점력은 잘 보여주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올 시즌 전반보다는 후반에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작고 흐로닝언이 후반 실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코멘트 원정이지만 발베이크가 유리한 상황으로 보는 편이 나아 보인다. 흐로닝언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정팀인 발베이크가 오히려 경기 주도권을 잡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베이크가 올 시즌 달라진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흐로닝언 역시 수세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데 비해 실점 억제 능력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 발베이크가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충분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발베이크 역시 수비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 흐로닝언의 저조한 득점력을 감안해도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낫다. 추천 배팅 발베이크 승 2.5 오버. 호펜하임 최근 2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다. 득점력이 생각보다는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인츠를 상대로 4일 대승을 기록한 경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가 최근 5경기 이내에는 없다. 이전 시즌과 똑같이 중앙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천천히 찬스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중원의 핵 그릴리치가 아약스로 이적하면서 중원 장악력이 다소 약해진 상황. 약팀을 상대로는 다득점을 뽑아낸 경우가 있지만 12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중앙에서 고전하면서 득점력이 생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그래도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잘 찾고 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에 대한 걱정은 접어도 좋을 것이다. 이전 시즌 60실점으로 뒷문 제어 능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카박이 영입되자마자 주력 선수로 거듭났고 앙헬리뉴도 활발한 활동량으로 공수 양면에서 공헌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멀티골 실점 경험이 없고 홈에서는 매 경기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브레멘 이전 경기에서는 멘헨글라트바흐를 5-1로 완파하면서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올 시즌 함부로 승격한 팀이지만 돌풍의 팀으로 성장할 만한 잠재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선 굵은 축구가 리그에서 잘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최대한 라인을 내리고
압박으로 상대의 공을 탈취한 뒤 롱패스로 상대의 뒷공간을 찌르는 방식을 선한다. 역습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력 있는 주포의 역할을 필크루그가 잘 해주고 있다는 점도 선전의 요인. 호펜하임이 올 시즌 상대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고 중앙 장악력도 꽤 떨어진 모습이지만 홈에서는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브레멘이 상성이 꽤 좋은 팀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펜하임의 뒷문 제어 능력이 이전 시즌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아졌다는 점은 변수지만 활동량과 압박을 중심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면서 한 골 싸움으로 경기를 몰고 간다면 브레멘도 승산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브레멘은 이미 라인을 올리는 팀인 도르트문트도 원정에서 3위로 잡아본 적이 있다. 코멘트 이전 시즌보다 중원 장악력이 꽤 약해진 상황이지만 홈에서는 라인을 올리고 점유율 확보에 열을 올리는 팀이라 브레멘의 역습 전술이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다만 호펜하임이 카박 등의 활약으로 뒷문 제어 능력이 이전 시즌보다 확연히 좋아졌음을 감안한다면 브레멘이 다득점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 애초에 브레멘의 컨셉인 역습 전술이 다득점을 보장해주지는 않는 전술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오사수나 이전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력 차이를 인정하고 다소 수비적으로 운영했지만 사실 올 시즌 오사수나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상대 진영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공격진의 결정력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키케와 아빌라의 골순도는 상당히 좋은 편. 오사수나의 플레이는 점유율 확보보다는 선 굵은 축구 위주의 플레이를 자주 하는 편이다. 측면을 이용한 크로스 혹은 긴 패스를 이용한 빌드업이 주가 되는 편이며 역습에서 상당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중이다. 전술 성향이 꽤 단조롭기 때문에 다득점까지는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공수 밸런스는 상당히 잘 짜여진 상황. 가르시아의 퇴장 징계로 인한 공백은 변수지만 공수 밸런스가 아주 흐트러지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발렌시아 이전 경기에서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득점력은 상당히 올라온 편인데 수비적으로 기복이 꽤 심합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수비 문제는 원정에서 꽤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아직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가투소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은 선수들에게 많은 자유도를 부여한다는 점 때문에 공격진에서는 카스티오 등의 창의력을 잘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 시에는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고전하는 경우도 꽤 생기고 있다. 이기기는 했지만 셀타비고를 상대로도 전반 초반 25분까지는 상대의 압박에 시달리는 편이었고 원정에서도 경기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오사수나가 조직적인 면에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방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꽤 높게 점칠 수 있다. 이미 전방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빈도가 많았던 빌바오에게 원정에서 0에서 1로 패배한 전력이 있다. 코멘트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는 상당히 약세이고 전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팀을 상대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사수나가 결정력이 아주 뛰어난 팀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전방으로 공을 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오사수나도 가르시아의 퇴장 징계로 인한 수비 공백이 있고 발렌시아의 득점력도 만만치 않은 편이기 때문에 오버를 점치는 것도 해볼 만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리옹 최근 4연패를 당하면서 펠시가 매우 좋지 못한 상황. 물론 상대가 상위권 팀인 모나코, 랑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전 경기에서는 다시 4-2-3-1로 돌아왔고 라카제트를 원톱으로 내세웠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 시즌 리옹의 컨셉인 중앙 장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도했던 슈팅도 모두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나왔을 정도로 공격 전개와 박스 안 진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올 시즌 강약약강의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하위권 팀인 툴루즈를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중앙 장악과 득점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 편이었다. 다만 탈리아 피코와 엘리케의 오버래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비적으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특히 올 시즌 홈에서도 무실점 경기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은 꽤 열어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툴루즈 홈에서 몽펠리에를 사이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단점. 일단 리그에서는 강한 압박과 활동량 위주의 축구를 펼치고 있는데 체력이 떨어진 후반전에 실점이 늘어나고 있다. 단적으로 올 시즌 리그에서 실점한 15골 중 11골을 후반에 실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들의 플랜 A인 4-3-3 전형을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는 팀이지만 릴과 PSG 등 리그에서 강호를 만났을 때는 500으로 극단적인 수비 대응을 갖추는 경우도 잦다. 리옹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대응을 짤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런 대응을 가동한다면 득점력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달린가를 향한 직선적인 공격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 최근 500을 가동했던 이 경기에서의 득점은 1골뿐이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이유로 인해 500 전형을 사용했던 경기에서도 실점이 잦다는 점이다. 코멘트 리옹은 일단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리옹이 플랜 A인 중앙 장악이 꽤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툴루즈가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리옹이 경기 주도권을 쥐는 데는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옹이 수비적으로는 홈에서도 생각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툴루즈 특유의 역습 전술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추천 배팅 리옹 승 2.5 오버.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최종 조합픽은 선발 및 결장자 확인해서 최종 분석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